안녕하세요. 오늘은 애견 케미칼의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6% 상승으로 장중에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오늘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된 요소가 있어서 또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애견 케미칼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영상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신규 종목이나 이런 것들 크게 올려드리는 것들이 없는데 딱히 포착되는 게 없어서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하나 정도는 간간히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올려드렸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수익 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손실로 마감된 종목들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이 모두 다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손실이 좀 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공부방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릴 때는 지난 이제 6월 10일에 올려드렸던 한화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 바로 이날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검색식 포착 종목이라고 해서 종목명, 기준가, 어디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하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해서 요 양식으로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올려드리는 종목은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이 3단계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때 올려드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한 7만 원대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기준가 대비 한 37%까지 상승 파동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 올려드리는 종목이 다 이렇게 검색식에 포착되는 3단계 신호 나오는 종목들만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공부방에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빠르게 수익이 됐던 손실이 됐던 좀 확정되는 종목들 위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저희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고, 이 더보기에 이제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부방 무료 입장 관련된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진행되는 공부방인데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밑에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애견 케미칼이 이제 2.6%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장 초반부터 뭔가 움직임을 강하게 가져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아니라 장 후반에 뒷심을 좀 발휘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만들어지는 현상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종가 관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전 영상에서 오늘 7월 11일 날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직 장은 끝났는데 오후 4시 33분이라서 원래 이게 세미나가 10시부터 17시, 5시까지 하는 거다 보니까 현재는 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세미나에서 나왔던 어떤 그 이슈들이 하나둘씩 이제 기사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시 넘어서 기사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 나왔고, 그 뒤로도 이제 간간히 하나씩 추가적으로 더 나오고 있는데요. 요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애견 케미칼이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고 오늘장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뉴스 기사들 하나 쭉 읽어보시고 같이 요 뉴스 하나 좀 살펴보게 되면, 2035년에는 이제 나트륨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최대 50%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술 개발의 현 주소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 세미나가 좀 있었는데, 좀 보시면은 일단은 주목할 거는 향후 이 나트륨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하고 안전성을 무기로 해서 2035년에는 글로벌 점유율이 50%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현재 주력인 NCM과 LFP 시장을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잠식해 간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만큼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인데, 다만 이제 에너지 밀도나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35년도에 나트륨 배터리가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좀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CM도 있고 그다음에 LFP도 있고 그 LFP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절반 가까이 시장을 좀 차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이 LFP 시장을 SIB
나트륨 배터리가 대체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고, 글로벌 나트륨 개발 기업의 80% 이상이 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이나 배터리나 여기는 이미 나트륨 배터리를 소형 전기차나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여기에 이제 양산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11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재 나트륨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죠. 이 에너지 11은 나인테크의 자회사입니다. 나인테크 밑에 이제 에너지 11이 있는데, 이 에너지 11이 현재 에코프로비엠하고 공동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의 어떤 국책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공급망 구축을 통해서 국내 기업 중 빠르게 어떤 나트륨 배터리를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배터리 셀, 그러니까 나트륨 배터리 셀은 에너지 11이 만들고, 나트륨 배터리 양극재는 에코프로 BM이 만들고, 나트륨 배터리 음극재는 애경 케미칼이 만들고요. 그리고 WCP는 분리막이죠. 예, 분리막을 만들고, 그다음 뭐 엔캠은 전해질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나트륨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국내 공급망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국책과제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제 ES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크게 성장을 할 건데, 여기서 ESS의 핵심은 안전성과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소재가 바로 나트륨이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LFP 시장을 대체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에너지 밀도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평가가 나오죠. 다만 SIB 쪽에서 나중에 에너지 밀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 수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리튬 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좀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트륨 배터리를 아직 대량 상용화, 여기에 들어가는 데는 좀 해결해야 될 기술적 과제가 많다라고 합니다. 아직 뭐 대량 양산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고 수명 개선하고 고전압 충전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있다,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오후 들어서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일부 좀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었고, 문제는 이제 그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뭐 17시, 5시에 끝나니까요. 끝나고 나서 이거와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기사들이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확대된 어떤 뉴스들,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이 다음 주 흐름까지 넘어가는, 다음 주에 어떤 이제 주식 시장에서 좀 부각이 돼,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막판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일부 좀 상승 전환했던 모습이고,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나트륨 배터리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수급이 나트륨 배터리 쪽으로 좀 집중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봉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오늘 분봉인데 3분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 초반이나 이런 부분들 시작해서 계속해서 어때요?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죠. 계속해서 쉬다가 장 막판 한 2시에서 3시 무렵에 갑자기 상승하면서 2.6%로 상승 마감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장 초반에 지지부진하고 하락하다가 장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모습들. 그래서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종가 무렵에 싹 끌어올리는 약간의 어떤 종가 관리 형태의 모습들이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이렇게 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장 막판에 이렇게 매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는데, 다만 현재는 현재 시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대체 거래소에서 다소 상승폭이 좀 반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02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현재 대체 거래소에서는 12,92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가 대비 한 100원 정도가 빠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다만 오늘 혹시 대체 거래소는 8시까지 운영이 되니까, 혹시 그 흐름 속에서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좀 확대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월요일장에서도 어떤 이제 오늘 주가 이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텐데,
과연 오늘 8시까지 대체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의 시세나 이런 부분들을 형성하면서 마감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체 거래소에서 좀 정규장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대체 거래소에서 시세가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월요일장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크게 상승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8시까지 대체 거래소에서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한번 급등 주고 조정을 15일 정도 받은 다음에 슈팅을 줄 때 25%짜리 상승을 한번 줍니다. 종가는 25%고 고가는 뭐 28%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25%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었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보름 정도 조정을 주고 반등을 한번 이렇게 좀 주는데 이때도 역시나 장중에 최대 22%까지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6월 26일 이후로는 다소 좀 패턴이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15일씩 좀 조정을 주다가 6월 26일 이후에는 이제 3일 조정 이후에 급등을 줍니다. 3일 조정, 하루, 이틀, 3일 정도 쉬고 다음날 26%까지 최대 뭐 26.97%니까 27% 정도까지 장중 고점을 형성하는 상승 파동이 나왔고요. 또 하루, 이틀, 3일 쉬고 다음날 21%까지 상승하는 파동들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지난 이제 7월 8일 이후에 하루, 이틀, 3일, 오늘까지 딱 3일을 눌러놓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죠. 뭐 오늘은 좀 상승을 했으니까 눌렀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어찌됐든 3일 정도 거래 없이 쉬었죠. 3일, 3일, 3일. 자, 그렇다면은 월요일장에서 3일 쉬었으니까 월요일장에서 한번 슈팅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어떠한 흐름들상 어떤 이제 공통점이 한 3일 쉬고 슈팅, 3일 쉬고 슈팅이었기 때문에 3일 정도 살짝 거래 없이 쉬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슈팅을 준다면 월요일장에서 한번 슈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건 없겠죠. 대신에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 파동 한 20%짜리 파동은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이전에도 3일 쉬고 20%, 3일 쉬고 20%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나 테마 이런 것들 한번 부각될 때마다 항상 20%씩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올선도 우상향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20% 이상의 슈팅을 준다면 다음 주 중에 이제 15,000원대 어떤 가격을 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목격될 수 있습니다. 이 15,000원대까지가 이제 저항이 가장 많은 구간이고 이 15,0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 이상으로는 사실 뭐 전고점대까지는 딱히 매물 저항이 없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지난 2024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거의 1년하고도 한 절반, 1년 절반까지는 아니고 1년 전후로 이 한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이 안에서 오랜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하나 둘씩 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3,000원을 넘어갔는데 이 13,000원이 종가 기준으로 이제 13,000원을 넘은 적이 거의 1년 만에 처음입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거의 13,000원대 정도를 넘어서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차트를 보면은 이제 13,000원대가 한 요 정도가 되는데, 요 정도 가격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 한 8월 후반 정도, 8월 중순 정도에 13,000원대 이상이 있었네요. 그러면은 1년까지는 아니고 한 11개월 정도? 11개월 정도 만에 드디어 이제 13,000원대로 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3,000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고 있죠.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한 3일 정도 쉬어가면서 가격 조정을 크게 주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기간 조정, 옆으로 기어가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뭐 요 13,000원대 전후로 뭐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됐기 때문에 뭔가 매물 부담감이 좀 크지 않은 그런 이제 상태가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버티고 있잖아요. 주가가 밀리지 않고 올선 위에서 계속해서 버텨준다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매도가 없다거나 아니면 밑에서 받치는 매수세,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 누군가 받치는 매수세가 강하거나 그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뭐 첫 번째가 됐던 두 번째가 됐던 나쁠 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도가 없다는 거는 매물 소화나 이런 것들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매수세가 뒷받침되는 거는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는 사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주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나쁠 건 없죠.
사실 이 13,000원대 요렇게 오게 되면은 한 1년 전 11개월 만에 오는 거잖아요. 사실 뭐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본전에 왔으니까 이걸 팔고 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은 욕구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요새 핫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정책주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시장에서 이제 정책주들이라고 하면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있겠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있고, 뭐 인공지능, 오늘만 같더라도 뭐 탈플라스틱 관련주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이 종목을 팔아서 다른 어떤 새로운 이슈 종목으로 옮겨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욕구가 분출될 수 있는 구간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텼다는 건 이제 나올 사람, 팔 사람은 다 팔았다. 팔 사람은 다 팔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3,000원대도 종가상으로 넘어갔고, 그렇다면은 이제 13,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락 되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다음번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면 그 다음부터는 15,000원대가 되겠죠. 15,000원대가 다음 최대 저항대가 될 것이고, 이걸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의 어떤 매물 저항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때 주가가 쭉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머물러 있으면 저항이 될 수 있어요. 머무르다가 밀리면 이런 자리가 저항인데, 이건 뭐 머무르지도 않고 그냥 수직으로 낙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자리는 뭐 크게 저항의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15,000원대까지가 좀 저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 15,000원대가, 그리고 요걸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딱히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들 최신 순으로 봤을 때 뭐 한 5개 정도 나오고 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주말 동안에 또는 뭐 계속해서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파생된 기사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나트륨 배터리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 꼭 잘 지켜보시고요. 공매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공매도가 조금 쌓였어요. 요건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동안에 이제 1,000주 단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어제도 이제 공매도가 한 44,000주 정도 쌓였고, 오늘도 한 22,000주 정도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체거래소나 이런 데서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1,000주 단위 공매도가 나오다가 갑자기 4만 주, 2만 주 이렇게 좀 쌓인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또 단기적으로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현되는 그런 이제 어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가 어제, 사실 거래량도 어제 별로 없었고 그래서 공매도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어제도 좀 공매도가 많았고 오늘도 좀 공매도가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좀 많다라는 것은 다소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가 있다고 해서 못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건 결코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공매도가 좀 늘어나는 것은 다소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애경 케미칼 관련된 이슈들,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들 안내해드리면, 저희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공부방 무료 입장 관련된 창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공부방이 되겠고요.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공부방 무료 입장하기, 이거 클릭하시면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